자, 지금 그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학교 선생님 누구지? 미스고. 그죠. 그래. 미스고께서 지금 나눠주시는 그 이제 문제 유형들을 봤을 때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내가 찍는 겁니다. 알겠죠? 고민하기 위해서 이 문제 압니다. 알겠죠? 아는데 학습지 없죠? 아는데 학습지 없잖아요. 근데 카이스트 기출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거 비슷하게 시험에 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만 어쨌건 자, 2022년도에 나왔던 카이스트 기출이에요. 자, 보자. 이 문제가 만들어진 배경은 뭐겠어요? 뭐라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 이 문제가 만들어진 배경은 바로 탄소세입니다. 탄소세. 그러니까 뭐냐면은 카본 텍스라고 하죠. 탄소세. 탄소세가 뭔지 알죠? 그 뭐냐면은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뭐 물건 자체도 그럴 뿐더러 물건을 만들 때 에너지를 쓸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 전 세계 무역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자. 라고 하는 게 탄소세예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그 뭐냐면 범지구적으로 확실히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탄소세 때문에 각국의 어떤 산업체에서는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덜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포집해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탄소 제로에 다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그 미국 내에 있는 본사의 모든 에너지를 뭐로 충당하는 거? 재생 에너지로 다 충당하는 걸 목표로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완료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애플도 미국 지사는 다 완료한 걸로 알고.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생산 공장이 다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게 100%다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중국은 공산국가인지라 정부에서 지시를 하면 다 바꾸게 돼 있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걸 발빠르게 대응해서 바꾸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엄 중이죠. 개엄 중 갑자기 다른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참 어쨌든 금방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정신 차리면 세상에 제일 빨리빨리 하니까 anyway. 그래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탄소 요거를 어떻게 하면 다른 자원으로 바꿔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필 이때 뭘 써보자? 전기화학이요. 그래서 전기화학을 활용하여 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바꾸어보자 라는 프로젝트인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로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M, 그 다음에 X, Y, N 이런 것들을 사실 문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결정해보라 라는 문제인 거예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전체를 다 찾아보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의 이 산화원원 반응식의 반쪽 반응식을 완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쪽 반응식을 완결하는 가장 기본은 뭡니까? 반쪽 반응식을 완결하는 가장 기본. 바로 양변의 질량 보존을 맞추는 거죠. 계수를 맞춘다라고 준영스가 얘기를 했는데 계수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질량 보존을 성립하는 거라고 했죠. 화학에서 질량 보존이 뭐예요, 가희야? 화학에서 질량 보존의 의미가 뭐냐고. 카이스트에 이렇게 그 뭐냐면은 수시보러 갔는데 교수가 가희한테 가희 학생 프랑스에서 질량 보존을 뭐라고 해요? 불어로 답해 주세요. 라고 교수가 물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요. 그래. 그럼 가희야? 화학에서 질량 보존이 무엇입니까? 바로 박수!
가희가 완전 잘 대답했어요.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분리한. 그게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쓱 보면 1차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저 M이 요것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N은 요게 되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자,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수소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수소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단 말이지. 뭐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수소의 개수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연립방정 형식을 풀어서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립방정 형식을 풀게 되면 저 M하고 N을 저렇게 X하고 Y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뭘 활용하면 된다고요? 질량 보존 활용하면 됩니다. 질량 보존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어쨌거나 양변에 질량 보존을 활용해 가지고 M과 N을 여기에 나와 있는 X하고 Y로 우선 바꾸는 게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됐죠?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있는 반응식은 이건데 이때 이 모든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가능하다의 의미가 뭘까요? 가능하다의 의미가 뭘까요? 가능하다의 의미. 자, 여기까지는 사실 이건 화학이에요, 산수예요, 여기까지는. 이건 산수거든요. 그러면 산수로 이렇게 첫 번째 정보를 편한 정보로 바꾼 다음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화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가능은 화학적 가능성을 얘기하겠죠. 그게 뭐냐고요? 수능 화학 1을 배운 학생도 다 아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가능성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정답! 바로 봐. 뭐라고요? 옥텟이요. 자, 옥텟을 만족하는 물질들의 경우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옥텟을 만족할 경우 보통 경험적으로 안정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응 전이건 반응 후건 관련된 물질들이 옥텟을 만족해야 그 물질들이 안정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모든 물질이 옥텟을 만족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옥텟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보통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그러면 불안정한 것을 만드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불안정한 걸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조금 든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건 산업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면 산업화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가 화학원 수준에서 배우는 옥텟이라고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X하고 Y를 조절해서 나와 있는 이 녀석에 뭘 달성해보자? 옥텟. 무슨 말 되겠어요? 그렇죠? 그 옥텟 얘기를 여기서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는 전기화학과 옥텟을 연결한 문제입니다. 옥텟 역시 아마 이번 1학년 1학기 때 나올 수 있거든요. 옥텟 구조로 막 뭐 분자 구조 그리고 뭐 해서 안정성 표현하고 뭐 벤투를 결합과 어쩌고 뭐 이런 혼성 오비탈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에도 이 옥텟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를 만족하는 가능성 이걸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XY로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M이 됐건 XY가 됐건 얘네들은 전부 얘네들은 0을 포함한 자연수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맞나요? 왜냐하면 화학양론
화학물들의 원자 존재비들로 표현된 숫자이기 때문에 음수 돼요? 음수 돼요? 루트 돼요? 루트? 안 되잖아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나 부피결합 법칙 때문에 원자들이 자연수 개수비로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예 0 넣어서 없거나, 알겠어요? 아예 없거나 있으면 자연수비로 존재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x하고 y는 뭐라는 얘기예요? 0을 포함한 자연수니까 지금부터 뭐를 푼다는 얘기겠어요?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따 여기서 살펴볼 건 y가 0을 포함한 자연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가 0일 수 있겠죠. 1 되나요? 2 되나요? 2도 되는 거죠. 3 되나요? 안 되겠죠. 3 넣으면 개수가 음수가 되잖아요. 개수가 음수가 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y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경우를 나누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됐죠? 네. 음수 되면 옆으로 넘겼을 때 그건 아니겠죠. 이게 생성물이어야 되니까. 아, 무슨 말 알겠죠? 네, 이게 생성물이어야 되니까 n이 음수인 건 안 됩니다. 왜 H2O가 생성물이어야 되냐면 H2O는 온실기체는 맞는데 지구에서 물은 그냥 있는 거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물은 생성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이건 꼭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어떤 자연수이거나 아니면 없거나 0, 알겠죠? 아니면 없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y의 가능성이 뭐라는 걸 금세 파악할 수 있냐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1, y 콜 0, 0, 0, 0. 자, 그럼 y에다 0 넣자. 0 넣었어요. 자, 0 넣으면 헷갈리니까 얘를 다시 정리합시다. CO2 더하기 0 넣었잖아요. x 플러스 4. 그 다음 h 플러스 x 플러스 4 e 마이너스 가 chx 그 다음에 EH2 됐죠? 됐죠? 오! 그러면 이 경우 어떤 가능성이 가능하냐? 첫 번째, 그러면 누가 옥텟을 만족해야 돼요? 누가 옥텟을 만족해야 돼요? 누가? 이게 옥텟을 만족해야 된다고. 맞아요? 자, 물은 옥텟 만족하나요? 됐고요. CO2도 옥텟 만족하나요? 됐고요.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얘니까 얘가 옥텟을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첫 번째 y가 0일 때 x가 뭐인 방법이 있죠? x가 뭐면 얘가 옥텟을 만족하죠? x가 뭐면? 0이요. 0 넣어볼까요? 하면 0 넣으면 뭐예요? 이거네. x가 0이다. 이걸 뭐라고요? 그래파이트요. 우리말 번역? 흑연. 흑연 옥텟 만족하나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흑연이 판상구조 이루고 있는 건 알죠? 그래서 그 판상구조를 이루고 우리 자연계에 불안하게 존재하나요? 안정하게 잘 존재하나요?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부터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뭐로 되돌리는 거예요? 석탄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석탄이잖아요. 석탄. 알겠죠?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 x가 0 말고 뭐가 되면 또 옥텟을 만족하죠? 4죠. CO2 8H 플러스 8E 마이너스 CH4. 야, 얘 이름 뭡니까? 그 유명한 메테인. 그래서 y가 0일 때 오케이. 설마
오! 역시 영빈일까? 누굴까? 보자. 영빈스! 수월 중 영빈스. 오. 처음 본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오, 영빈스. 영빈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뼈병. 우리 영빈이. 오, 그렇지. 오, 영빈. 좋아요, 좋아요. 자, 잘 보고 있죠? 아, 그리고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오늘 내가 새롭게 이거를 줬거든요. 요거 영빈이랑 같은 반 누구죠? 영빈이한테 하나 갖다 줘야겠죠? 알겠죠? 네, 다시 해줄게요. 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네, 마주칠 일이 지금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네? 네. 그러네. 알았어요. 그러면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학교를 안 가니까. 알았어요. 제가 뭐? 물리 수업 때 만나가지고. 아, 맞나요? 그럼 얘는 물리는 안 오는데 화학은 안 온다는 거죠? 아니, 요일이 영빈아, 왜 그래요? 정말. 영빈이, 너무해. 너무해. 자, 보자. 자, 영빈. 그래요. 알았어요. 영빈아. 그래요. 자, 어쨌건. 네. 그래? 영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응? 그래요? 자, 어쨌건. 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어쨌건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Y0 됐죠? Y0. 이제 그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제? Y1 해보자. 자, 지우고. 예. 사중결합이 탄소니까 사중결합이면 응. 그냥 옥텐 만족하는 그것 때문에. 탄소가 사중결합이요? 결합이 4개. 그렇죠. 탄소는 결합선이 4개가 나가면 옥텟이 되거든요. 그러면 흑연에서도 탄소가 그 결합선이 4개가 나가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죠. 흑연의 구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흑연의 구조는 탄소가 육각고리로 붙어 있는 게 이게 흑연이에요. 진짜 흑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육각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육각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 4개 나가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중결합이 요래 쫙 퍼져나갑니다. 오유 다시. 이렇게 하면 애매할 수 있으니까 루이스 구조를 그리자면 요래 하고 여기서는 이중결합 됐으니까 여기선 요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또 어느 쪽으로 또 확장이 돼 있겠죠. 돼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모든 탄소보다 결합선이 4개가 되도록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흑연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흑연의 구조가 나타났을 때 이때 어떻게 되느냐?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2차원 판상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 그래핀이 다시 한번 판판판판판 켜켜이 쌓인 게 그게 그래파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그래핀의 한 층 안에서 모든 탄소는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을 4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는 시그마고 어디는 파이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결합선 4개씩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 흑연 역시 옥텟을 잘 만족하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죠? 자, 어쨌건 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능성 y가 1 자, y1이면 여기다가 1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CO2 더하기 x 플러스 4 빼기 2 칸이 모자라니까
뭐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 CHXY. 그다음 더하기 1 넣으면 H2O. 됐죠?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역시나 누구의 옥텟이 맞아야 돼요? 누구의 옥텟이 맞아야 돼요? 이 옥텟 맞아야 되죠. 제 옥텟을 완성시키는 어떤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x가 0이면 되죠. x 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CO2 더하기 0 넣으면 뭐야? 내가 괜히 이렇게 했네. 그럼 여기 4 빼기 2니까 2죠. 2. 2. 그럼 x에다 0 넣으면 2h 플러스 2e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에 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넣으면 CO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CO 제 CO는 옥텟 만족하나요? 네. 옥텟 만족하고 이름이 뭐죠?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가 탄소 산소가 삼중결합을 이루면서 옥텟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다음 자, 0 말고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0 말고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바로 x자리에 2를 넣어주시면 되죠. x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되죠. 보이십니까? 그럼 x자리에다 2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 넣어볼까요? CO2 4H 플러스 4E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에 또 2를 넣으면 CH2O 더하기 H2O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때 얘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 뭡니까? 네. 제 이름 뭡니까? 저 한번 맞춰볼게요. 제 이름 뭡니까? 네. M으로 시작해요. 자, 내가 이제 이거 쓰는 동안, 자, 정리하는 동안, 자, 어서 생각을 해내세요. 써주면 다 아는 말입니다. 메탄올. 자, 이때 얘 이름이 포름이 아니고요. 자, 따라하세요. 포멀데하이드. 포멀데하이드. 알겠죠? 포름이 어디서 포름이 포름 안 됩니다. 가이 알겠죠? 포멀데하이드. 알겠죠? 저기 이제 발음 안 되는 쪽발이들이나 포름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발음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저기 뭐냐면 저 원어민 발음으로 슈민이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그렇지. 이렇게 가리키면 다 되잖아. 한국 사람들은. 너 되는데 다 포름이래. 무슨 포름이야? 포름 안 됩니다. 네, 포멀데하이드. 자, 얘도 당연히 옥텟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자, 루이스 구조 그리면 탄소의 산소가 이중결합. 그리고 여기에 슈쇼. 되죠? 네. 되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어쨌거나 전기화학이고 산화환원 반응이잖아요. 그럼 전기화학이고 산화환원 반응이면 무슨 변화를 항상 눈여겨봐야 되죠? 산화수. 그렇지. 자, 그러면 이때 자, 요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예요? CO2에서 탄소 산화수 바로 봐.
4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왜냐면 산소가 뭐일 테니까요? 산소가 뭐일 테니까요? 2 마이너스일 테니까 탄소 산화수가 4 플러스 알겠죠? 자, 그 4 플러스 탄소에 대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산화 상태로 막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탄소들의 산화수를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파이트 산화수 얼마예요? 탄소 0 알겠죠? 자, 왜? 순물질은 산화수가 항상 뭐죠? 순물질은 산화수가 항상 0으로 기준을 하죠. 산화수, 순물질의 산화수는 0. 자, 그 다음 CH4 탄소 산화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여기서는 산화수가 4 마이너스 알겠죠? 왜? 수소를 뭐로 보니까요? 수소를 여기서 1 플러스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 일산화탄소에서는 탄소 산화수 얼마? 여기서는 2 플러스죠. 왜냐면 산소가 2 마이너스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포멀데하이드에서는 탄소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0. 요때 탄소 산화수는 0. 0. 알겠죠? 왜? 산소가 뭐죠? 2 마이너스죠. 수소가 1 플러스죠. 그러면 탄소 산화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잘 봐. 이산화탄소에선 탄소 산화수가 어쨌거나 4 플러스잖아요. 그죠? 4 플러스인데 그 4 플러스에 전자가 몇 개 환원한 거예요? 4 플러스의 전자가 몇 개 환원한 거예요? 4개 환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화수가 0이라고. 그런데 이 아래 것도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산화탄소에서 전자를 몇 개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4개를 환원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만들어진다? 0인 산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파이트가 됐건 포멀데하이드가 됐건 탄소 산화수는 또 희한하게 똑같네요. 이게 또 희한하게 물론 뭐 이렇게 100%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놈하고 요 놈이 질량 보존이 된다는 건 알겠어요? 얘하고 얘가 질량 보존이라는 건 알겠어요? 여기 H2 2개 있잖아. H2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H2 2개 중에 하나 떼다가 얘랑 비빔 하면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양쪽으로 보면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능성을 찾아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x가 2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3. 3. 아니 4. x가 2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썼죠? 요건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지우고 그 다음 가능성은 x가 4인 게 있겠죠. 자, x자리에다가 4 넣을게요. 그러면 CO2 더하기 6H 플러스 6E 마이너스 하면 여기에 4를 넣으면 자, 4 넣죠. 4를 CH3OH라고 써도 될까요? 되겠지. 맞죠? 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얘를 메테이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메테이놀의 루이스 구조는 탄소에 수소가 3개가 붙어 있고 여기에 O 하나, 수소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바로 메테이놀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있는 CO2를 가지고 메테이놀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메테이놀에서 탄소 산화수는 메테이놀에서 탄소 산화수는 2-라는 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4 플러스에 전자를 몇 개 반응시킨 거예요? 6개를 반응시켰죠. 그러면 뭐 빼박 2-가 돼야죠. 됐죠? 그러면 y가 1일 때 가능성은 끝났어요. 됐죠? 모두가 여기 이제 전체 가능성입니다. 그다음 y가 2. 자, 여기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 1, 2 했고 그다음 세 번째 y가 2. y가 2. 자, 그럼 y 2 넣으면 x가 되겠죠, 그냥.
Y2 넣으면 그냥 X가 되겠죠. 그 다음 Y2 넣으면 이렇게 되고 어맛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군요. 물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어차피 그냥 이산화탄소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예쁘게 좀 써주시면 XH 플러스 XE 마이너스 해서 CHXO2 요게 세 번째 Y가 2일 때. 자, 그러면 Y가 2면 봅시다. Y가 2면 이때 X는 뭐가 가능할까요? Y가 2면 X가 뭐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여기서도 계속 뭘 만족해야 하고요? 옥텟이요. 그럼 X 뭐 가능할까요? 첫 번째 X 0 가능하고 0? 0 가능해? 0? 0 수리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무슨 의미예요? 아무런 의미 없죠. 그냥 이게 똑같은 거니까 0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알겠어요? 0은 물리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0 말고 뭐가 가능하냐? 바로 2가 가능하죠. 그럼 X에다 2 넣으면 CO2가 2H 플러스 2E 마이너스 한 다음 CH2O2 자, 저런 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CH2O2 얘가 당최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뽀로뽀로뽀로뽀 이게 되겠습니다. 탄소에 슈쇼 OH 저런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런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야? 근데 뭐 그린 거야? 이 바보 아니야? 다시. 개수를 잘못 셌네. 자, 자, 보시다시피 Y가 2고 X가 2면 이게 만들어지죠. 내가 잘못 그렸네. 얘는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오 이중결합 관계 나머지 단위로 연결돼 있는데. 자, 얘는 이름이 뭘까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자, 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폴믹 애시드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개미산이요. 개미한테 물리면 따끔하고 아프죠? 개미한테 나오는 게 저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 이름이 폴믹 애시드인데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제 루이스 구조는 탄소에 슈쇼 산소가 이중결합이고 OH CH2O2 알겠죠? 그래서 Y2에 X2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로 X가 4도 가능합니다. X4. 그럼 저기에 X4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밑에 써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X4라고 할게요. 그러면 CO2 4H 플러스 4E 마이너스 한 다음에 CH4O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저 CH4O2 뭐? 얘 루이스 구조는 아까 내가 이걸 보고 잘못 그렸네요. 탄소에 슈쇼 있고
OH, OH. 이런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은 메테인 다이올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저런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보이세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까지가 모든 답인데, 이때 묘하게도 요거, 어때요? 똑같죠?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요 두 개하고 요게 질량 보존이 된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누가 또 질량 보존이냐면 얘가 질량 보존이에요. 얘가 질량 보존이에요. 잘 봐, 여기에서 H2O, H2O 떼어내면 이게 되겠죠. 물 두 개 띄어내면 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하나만 떼어내면요, 어떻게 떼어낼 수 있냐면 H2O 요렇게 떼어내면 산소하고 수소 두 개만 남아서 아까 그렸던 포멀디하이드가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런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요렇게 총 몇 가지 그려놨어? 내가 7가지 그려놓은 것 같은데 얘네들이 다 뭐다? 모든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 모든 총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됐죠?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위에 화학식에서 생성물이 탄소 원자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찾았어요. 탄소 산화수 마이너스 2인 경우 뭐였어요? 바로 탄소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게 일산화탄소였죠? 일산화탄소 하고 또 누구였어요? 네. 괄호 2번에 탄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찾으라고 했죠. 네. 그럼 2번에는 그 가능성이 누구하고 누구겠어요? 누구하고 누구겠어요? 누구하고 누구겠어요? 바로 봐. E 마이너스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E 마이너스 상태인 건 여기서 쭉 찾으면 사실 하나밖에 없네요. 메테이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메테이놀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괄호 3,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을 시켜서 1에서 답한 물질 중 하나를 생성할 때 가장 적은 전하가 사용된 경우와 가장 많은 전하가 사용된 전후의 전압비는 어떻게 되느냐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전자가 가장 조금 이동한 게 어디예요? 전자 가장 조금 이동한 거 바로 이거죠. 두 개요. 그 다음 전자가 가장 많이 이동한 게 누구였어요? 전자가 가장 많이 이동한 게 8개죠? 네. 8개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2개 이동하고 8개 이동했으니까 몇 대면? 1대4 아시겠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좋아.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선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냐면 이 괄호 3번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자, 뭐냐면 봐봐. CO2에서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예요? 4가 플러스죠. 이게 무슨 의미죠? 바로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산화수죠. 왜 탄소의 4 플러스가 탄소의 최대 산화수죠? 탄소의 최각 전자가 몇 개니까요? 4개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때 4 마이너스는 어떤 상태일까요? 전자를 최각 전자가 다 채워주고. 4 마이너스는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산화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탄소는 5 마이너스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최대 산화수라는 얘기는 만약에 탄소가 5 플러스다.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최소 산화수라는 얘기는 탄소가 5 마이너스다.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4 마이너스가 왜 최소 산화수예요? 이게 바로 원자 옥텟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탄소가 최각 전자가 4개인데
4-가 되면 주변 전자가 8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원자 상태의 옥텟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탄소는 5-6-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지금 최대 산화수인 4+인데 가장 전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뭐라는 얘기겠어요? 4-가 되는 것이니 요 둘의 차이는 전자 8개에 해당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가 4-가 되는 그 차이 8개가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되는 거고, 뭐 그게 아닌 다른 경우의 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수학 시간에서 배웠던 그 부정방정식 풀듯이 경우의 수를 찾아가면서 풀어보시면 돼요. 대신 이때 경우의 수는 옥텟을 만족하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이때 왜 전자를 가장 조금 받아들이느냐, 전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비용이요, 비용. 이건 전기세 조금 들 거고요. 전기세 많이 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물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쪽에 가면 7페이지 5번에 그 용광로 얘기가 있거든요. 용광로 얘기. 7페이지 5번에 용광로. 학교 선생님이 용광로 얘기 해줬어요? 이거 여러분 학교 선생님 프린트 있잖아요. 7페이지 5번인데 이거. 했어요? 선생님이 용광로라고 뭐 설명 안 해주세요? 그냥 파이판 원인가에 그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뭘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지고. 학교에서 그 화이트탑에 보면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 그래요? 이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로 시키는 거 수업을 했어요. 그래요? 중요하거든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우리 가기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좀 쉬었다가 용광로 얘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우리 커피나 한잔 먹으러 갈까요?